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많이 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나스닥이 1.6%나 뛰었고 3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코스닥 얼마입니까? 0.26%밖에 안 되고요. 코스피 0.58%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어제는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 폭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지금 장 초반 아직 개장 전 이런 상황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두 종목 이렇게 먼저 살펴보는 코너죠. 오늘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화면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말씀 주실 텐데 첫 번째 종목 뭐가 있을까요? 클래시스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나라 에스테틱 기업들 주가 최근에 많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피어 멀티플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도 같이 상향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는 역시 실적과 함께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 초에 좀 이틀 연속 좀 시장도 그렇고 약간의 좀 차익이 좀 나왔지만은 오늘 지금 장단 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다시 한번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쪽 초음파 쪽에서의 이 의료기기 쪽에서의 시장에서 비중은 굉장히 높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클래시스도 그렇고 이 에스테틱 기업들이 이 주목을 받는 거는 바로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이 HIF, 이 초음파 장비 쪽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벌써 작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브라질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30% 가까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장비 판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원 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여 곳 정도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여 개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시장, 브라질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침투율 같은 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쪽에 이 브라질 쪽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더 증대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클래시스는 브라질 쪽에서의 이 침투율은 40%까지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의 그런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HIF 이쪽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한정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제품의 한정적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클래시스가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제품에 대한 다변화로 인한 실적의 다변화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차티어 어떤 이 국가들 일본, 태국, 호주, 러시아에 대한 전략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고 몇 년 후면 한 클래시스도 자체적으로 2026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출시에 대한 전략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래시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모양입니다만 클래시스 계속적으로 좋게 보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주식 뭐가 있습니까? 기가비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PCB 검사 장비 쪽에서의 성장한 이후에 성장 전에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이죠.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특허 얘기와 함께 급등을 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95,000원까지도 근접을 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가비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죠. 이 AOI 그리고 AOR
이 AOR은 자동 광학 수백인데 뭐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의 75%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뭐 광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어떤 기판에 대한 결함을 검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이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독창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AOI 장비나 AOI 장비 여러 가지 이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의 이 그룹사 그 관계사를 관계사의 부족 고객사죠. 이 고객사를 통해서 이 공장을 또 증설하면서 그 생산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가비스의 해외 쪽에서 매출액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판 제조사기 때문에 이 전방 기업들에 대한 이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기가비스 자체적으로도 지금은 어떤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전방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그런 부분을 살피하면서 AI, 자율주행 여러 가지 이 그 미래 산업 부분 쪽에서의 시장 진출과 또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을 계속 좀 운영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미래 산업으로 갔을 때도 이제 데이터 처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너무 이제 많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기가비스의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캐파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가비스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이 전방 산업의 성장성을 떠나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기가비스죠.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따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 초반에 지금 코스피는 0.38%, 코스닥은 0.5% 이렇게 올라갈 걸로 일단 인디케이션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상 체결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플러스 0.28%, SK 하이닉스 0.97%.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좋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초반부터 유지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4%, LG화학 0.1%, 오름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LG화학이 0.14인데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별로입니다. 0.18% 빠지는 신호로 이제 장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삼성 SDI 같은 분위기죠?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0.15%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제 현대차 0.49%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기아도 0.23%.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말이죠. 테슬라가 어제 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테슬라만 반등을 한 게 아니고 전통차 업체들도 같이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전통차 업체들은 조금 내려가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옥신각신했었는데 어제는 같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시장도 현대차, 기아 많이 올라갔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화신, 명신산업 계속 주가가 연이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현대차, 기아 좋은 모습이고, 자,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면 말이죠. 에코프로비엠 0.39%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에코프로 1.6%.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도 분위기 좋게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5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해서 점차 힘을 내면서 움직여줬고 비록 양시장 모두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자, 애플도 시총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요. 0.35% 상승 출발하면서 2,590포인트 선 올라타면서 출발합니다. 자, 언제 또 2,590선이었는지 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언제까지 시장이 빠질까 했는데 오늘 다시금 힘을 내주는 코스피 모습 살펴보고 계시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0.63% 강한 출발합니다. 879.61포인트 선에서 880포인트 선 조금 무너지면서 출발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역시 힘 강하게 내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분위기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별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약보합권 흐름도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우리 증시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1%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는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주식으로서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강세 띄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1.15%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의 강세 때문일까요? LG전자 1.22%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2% 강한 흐름도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보시면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0.3% 강한 흐름 역시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제 업황이 돌아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의약품 쪽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28% 가장 강한 흐름, 가장 붉은 빛을 띠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운수창고 쪽에서 대한항공이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LCC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주항공이 2.82%, 진에어가 3.51%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TA항공도 3.43%까지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수창고 쪽도 상당히 강하고 서비스업 쪽 보시면 카카오가 오랜만에 0.41%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1% 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에코프로가 1.36%, 에코프로 BM이 0.5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NF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 반도체 쪽도 강한 흐름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일장만 해도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붉은 빛 띠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HPSP가 0.5%, 리노공업이 1.29%까지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2.8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가 해제가 되면서 이 부분도 반도체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워낙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펄어비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쪽 보시면 펄어비스가 2.18%까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스는 1.18%, 넥슨게임즈는 1.66%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네오위즈 전일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금 빠지는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짚어드렸습니다. 루닛 오늘 역시 2.8%까지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이슈가 좀 있었죠. 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전일장에서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저희 시장 지도는 결국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파악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겠죠. 강관우 의과와 함께 하시죠. 장 초반 지금 뭐 9시 9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반등이 강하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뭐 좀 강하게 좀 갔으면 좋은데 이미 주가가 72,400원, 600원 여기 있다 보니까 또 먼저 올라온 감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좀 눌리는 감이 있어서 장 초반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다만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이제 또 반등 0.6% 가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네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458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421억, 전체적으로 뭐 88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 장 초반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12,000계약 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쪽으로 가면요.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1등은 SK 하이닉스네요. 160억 순 매수를 하면서 1.7% 강한 반등을 같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덩치는 훨씬 크지만은 물론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는 SK 하이닉스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86억. 그러나 이제 주가는 약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0.12% 상승에 지금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전자 뭐 이쪽이 강하지가 않네요. 오늘 그 배터리 셋업체들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쪽이 강한 반등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코스닥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 순 매수를 보시면 12억하고는 코세스 9%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8억을 사네요. 이 플러스 2%. 뭐 성호 하이텍 자동차 업체도 6.5억 정도 사고 있어 2.6%. 전반적으로 골고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가면 오늘 이걸 많이 파네요. 포스코 홀딩스 105억을 장 초반에 프로그램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올라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0.25%, 아까 마이너스 0.3%도 갔다 왔고 이수 페타시스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28억 정도 이렇게 순 프로그램 매도를 하면서 4.9% 이렇게 올라갑니다. 26,700원까지 왔네요. 깜짝 놀라는 가격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차장님. 미국에서도 말이죠. AI 뭐 반도체 지수 같이 쫙 올랐고 엔비디아 이쪽 ADM 다 올랐는데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말이죠. 이수 페타시스도 많이 오르고 루닛도 많이 오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어제 그 테크주들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가장 상승폭이 좀 컸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그런 조정을 딛고 좀 반등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AI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어떤 펀더멘털이 있는 것보다도 그 전에 눌렸었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 AI 관련주들도 슬림화가 좀 필요한 다시 한번 시점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 종목별로 이 펀더멘탈이나 전망 확실한 그런 기업 쪽으로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그 안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20페타시스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엔비디아 아까 AI와 관련돼서 실적이 바로 지금 잡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고객사를 좀 끈끈하게 좀 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AI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스페타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NLB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데이터 장비용은 AI 시장이 계속 업그레이드될수록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AI 그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기판이나 장비 주주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과 중국에 그나마 좀 약간의 화해 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미국 쪽에서도 이 장비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서버형 기판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좀 만들어지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도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목표주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AI 관련주 중에서 이지코타시스를 좀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증시 8 시작할 때 미장원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 알아보는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항공주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델타 에어가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 회사가 앞으로 영업이익 전망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 넘게 올랐는데 오늘 LCC 업체 중에 저희가 아주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진에어 6.4% 오르고 TA항공 3.4% 이 두 종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그 항공주들 지금 생각보다 원래는 항공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다 기저효과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좀 하반기 때부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했지만은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게 점점 빨라지고 있죠. 올해 1분기 실적 때 LCC 업체들도 흑자 전환한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지금 수급 측면을 봤을 때도 특히 뭐 대한항공, 제주항공,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도 뭐 엔저 현상도 좀 약간의 그 엔저 현상도 이 항공주들의 오늘 랠리에 좀 한 번 더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이 일본 여행 쪽에서의 수요는 더욱더 높아지겠죠.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좀 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단거리 노선 쪽에서 강점이 있는 LCC 업체들도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제트유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매크로 지표도 지금 항공주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실적 기저 효과가 아니라 역대급 실적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당분간은 저는 계속 지금 항공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LCC 업체들도 이 국제 노선을 계속 늘리고 있죠.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랠리 부분, 물론 이제 뭐 쉬었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겠지만 계단식의 상승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저희가 항공주 특히 LCC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해운주들이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 15% 증가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해운주들도 움직이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좀 대체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운주들은 저희가 좀 지금 접근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면서 그 부분이 좀 해운주들한테 투자에 온기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해상 운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 이 해상 운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그 정부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그렇고 뭐 중국 쪽에서도 이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최근에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조선주들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후발주라고 해운주가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근데 뭐 타티어로 그 어떤 국면은 해운주보다는 조선업종을 더 관심 있게 가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부양에 있어서는 참 기대하고 실망하고의 반복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기대감으로 해운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해운 쪽보다는 역시 조선이 좀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시황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3%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강보합권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0.27% 강한 흐름 876.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조금 약하게 외국인은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선 기관 매수세가 아주 소폭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량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개장 시황 분석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연 이틀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본부장님 어제와는 또 시장 흐름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한 흐름은 나타내고 있는데 좀 불안하네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조금은 좀 관망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기분이 좀 좋았던 거는 각종 매크로 지표들이 좋게 나와주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변수는 이제 오늘 새벽에 확인이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결국에는 좀 핵심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은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뭐 엄청나게 강력한 조정이기보다는 일단은 약간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는 관망 심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실적 시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제 미국장은 조금 더 강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투심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는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일단 좀 긍정론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마이크론에서의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 뭐 일단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 자체가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만 관망세가 좀 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적인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 시장이 조정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아주 강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런 관망 심리를 보이면서 반영을 하면서 움직인 결과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또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안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마는 종목까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가져가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도 저희 만나봐야겠죠? 코스피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5개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이어가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하나기술, 기가레인, 카나리아바이오, 이오플로우, 코세스 이렇게 5개 종목 역시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 5개 종목씩 총 10개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코스피가 좀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코스피 먼저 특징주로 포착됐던 종목들 5개 종목 시세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 코스피 탑5 종목 삼성전자는 오늘 0.41%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8% 강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흐름 유지합니다. 1.15%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KB금융이 1.68%,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3.08%로 가장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이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어제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좀 언급을 드린 종목군들이 그랬죠. 둘 다 양쪽으로 갈려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그 기사를 좀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 낙폭이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좀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뭐 대부분의 이슈들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오늘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거래일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고 이 사업의 영역 자체가 이제 원자재 조달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초기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원래 하고 있었던 이런 종합 3사에 대한 이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 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좀 뚫어준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뭐 협약이라든지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재고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관련된 이슈가 리튬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리튬 쪽에서의 이슈가 나온다 라는 거는 그만큼 2차 전지 광물 쪽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강세 기조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LX 인터내셔널도 좀 같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장중에 5%대 급등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종합 상사 자체가 실적적으로 긍정적이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못 오른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좀 상승 압력이 조금 좀 덜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부 뭐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가의 위치가 그리고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한 최소 10에서 한 20% 정도 상방 열어놓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또 저희 방송 출연을 하셔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역시 그 흐름이 고스란히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네요. 자,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종목 지켜보고 있죠. 실적 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측면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저희 앞서서 살펴봤었죠. 시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기가레이는 0.91% 조정 나오고 있고 하나기술이 16.71%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가운데 자, 이 종목들 5개 중에서는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전 코세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약간의 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동시에 아우르게 됐습니다. 이제 작년 말이죠부터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XR 기기들과 항상 좀 같이 엮여서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됐을 때 좀 주가의 급등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공조 쪽에서의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계속적인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뭐 지수가 2,650이 넘기 위해서는 뭐 전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IRA 법안에서의 좀 수혜 기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면 북미 배터리 회사와 본격적인 제조 공장 구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수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과 이거는 사실상 기간 자체로 보면은 수주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에 EV 관련된 추가 파일럿 수주들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수주로 언급되고 있는 이벤트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이런 턴어라운드에 덧붙여서 이런 수주까지 붙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최근에 이런 그 커버 리포트들도 좀 상당히 나오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들도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되돌림을 좀 강력하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이 좀 제대로 된 첫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뭐 기술적인 매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런 수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적인 성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코세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세스는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반도체 쪽에선 계속해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후공정 쪽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코세스 보시면 이 반도체 후공정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 출연을 해주신 이후에 꾸준히 언급을 해주고 계신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추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종목의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라 수주로 언급되고 있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차례 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특징주로는 저희 코세스 이야기 해봤고요. 반도체 종목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따라가마로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마로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1.87%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전일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LS 일렉트릭 자, 이 종목 저희가 오늘 따라가도 될까요? 네, 따라가도 되고요. 매수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뭐 최근에 좀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아마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력, 자동화 그리고 이제 금속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전력 부분이 약 80%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변압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주를 좀 보시면 5월 달에 소형 변압기 수출 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4%나 늘어났고요.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도 2%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Q와 P가 동시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Q단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변압기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25년짜리와 40년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두 개 다 모두 다 교체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노후화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년 전부터 특히나 이제 해외에 대한 이런 수입 비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좀 리포트들 읽어보시면 10년 만에 최대 성수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지금은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월봉이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압 사이클이 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뭐 탄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바다에서는 국제 해사 기구가 이제 탄소 배출을 과거에 50%에서 이제 70%까지 줄이는 걸 확대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각국의 정책들로 보시게 되면은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들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는 뭐 이런 발전기나 변압기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 자체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대거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도 만약에 재건을 한다라고 한다면 변압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사우디 쪽에서도 최근에 MOU를 또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수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베이스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이클 자체가 짧지 않고 굉장히 길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치 에너지는 높지만 추격해서 접근하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회사가 또 유럽의 ESS 에너지 장치에 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LS 일렉트릭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1,200억 원 규모죠. 지난 4월에 수주를 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올해부터 착수가 들어가서 내년 6월 안으로 준공이 될 예정이고 이걸 베이스로 또 다른 또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전력 인프라 그중에서도 변압기 쪽 미국에서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출 비중도 물론 상당히 높은데 지금 변압기 쪽에서 10년 만에 최대의 사이클이 도래를 했다. 변압 사이클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실적 면에서 그리고 수주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미국만 이슈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쪽도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ESS 구축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뭐 사실 저는 뭐 현재가로 바로 편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지금 어차피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72,500원 라인부터 74,5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종목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좀 계단식으로 상승이 빠르게 나오고 또 일정한 부분 횡보를 하면서 거래 소화한 다음에 다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좀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밴드 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상당히 좀 짧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단계별로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수익을 실현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과정을 좀 밟아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4,000원을 좀 제시를 드릴 텐데 만약에 변압기 쪽에서의 이런 산업 사이클이 변동이 없는데 만약에 강력하게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지금 현재가가 74,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겠고 손절 라인 6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 가격대 도래를 했을 때 비중 확대 기회를 삼아보셔도 될 만큼 LS 일렉트릭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 저희가 LS 일렉트릭 짚어봤고요. 매수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요, 펄어비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펄어비스이고 또 이슈가 있죠. 소니와 손을 잡는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하창원 본부장님, 펄어비스는 저희가 따라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해주신 그 이벤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8월에 게임스컴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으로 그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뭐 2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대까지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4만 원대 계속 유지하다가 5만 원대까지도 좀 돌파를 했었죠. 물론 최근에는 약간의 좀 조정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게임스컴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붉은 사막 영상이 제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펄어비스의 날개를 또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툴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뭐 도깨비라든지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어차피 붉은 사막 같은 경우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흥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PC게임에 대한 판호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도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게임 섹터들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죠. 9월에 도쿄게임, 그리고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스타,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TGA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게임은 4분기와 1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붉은 사막 같은 경우 지금 판매량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예상치에 좀 더 부합하거나 혹시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펄어비스와 소니와의 이런 사업 제휴인데, 사실상 소니가 게임 쪽으로 같이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선 3자 배당 유상 증재를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관련된 회사들과 영업을 할 때 텐센트와 이제 지분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지분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단연 좀 기대감이 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터졌을 때 좀 이벤트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크고, 오늘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있고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게임스컴 2023 작년에 네오위즈가 여기서 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펄어비스의 이 게임스컴 2023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까, 특히 이 대규모 마케팅전, 붉은 사막의 대규모 마케팅전이 시작이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소니와의 사업 제휴 이슈도 있고, 확정은 아니고 지금 뭐 협상 중이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1,000원부터 53,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가가 53,700원이니까요. 장중에 좀 상황을 보시고 종가 매수 쪽으로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1,500원입니다. 사실상 해당 부분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터져 나오고 이 라인을 뚫어줘야지, 이전에 좀 급락이 나왔던 갭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7만 원대와 이제 9만 원대가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좀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의 좀 물량 소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4,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너진다, 그럴 때는 좀 운용 기간 자체를 길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 어제 주가가 상당히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지켜보셨다가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체크해 주신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조금 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576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만 0.22% 상승 87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 매수세와 함께 기관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점이 참 야속합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동력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